채널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단 본인의 카카오톡을 열고, 그리고 위쪽에 채팅창 위에 보시면 검색하는 요거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찾아볼 겁니다. 자, 여기 검색에다가 만약에 딸바보라고만 적으면 굉장히 많은 딸바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바로 딸바보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가지 딸바보 중에서 아까 검색용 아이디가 하는 역할은 바로 얘만 딱 찾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 올려주셨네요. 네, 어떻게 하다가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 채널 안에 내용들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여기 도토리 그라폴리오 구경 가기를 만약에 누른다면은 거기 있는 이 사이트 연결돼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겠죠. 와, 그라폴리오도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동영상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채팅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채팅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려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보내려니까 이렇게 커서가 생길 거고,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만약에 적는다면 이게 아마 도착을 했나요? 아마 도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보이는 곳이 어디일 거냐면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데가 있죠. 1대1 채팅이라고. 여기에서 인증을 해서 보실 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일단 절차가 복잡해지죠. 그쵸? 이거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바로 이거를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플을 하나 설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플은 바로 요 어플인데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채널을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채팅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팝업으로 채팅이 저한테 바로 도착을 해서 만약에 채팅이 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카카오톡 말고도 지금 만약에 플러스 친구, 즉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거를 설치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플레이 스토어로 가셔서 그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가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복잡하니까 카카오 채널 관리자 센터로. 똑같긴 해요. 근데 매번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바로 누군가가 채팅을 했을 때 그 채팅방을 나가기 전에 바로 답변을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그거를 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의 홈페이지 안에 접속을 해가지고 열어봐야만 문자가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그냥 검색을 해볼 때 카카오톡 채만 쳐도 아마 바로 뜰 거야.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요거를 설치해 주세요. 그러고 그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 해놓은 채로 그냥 얘는 두시면 돼요. 굳이 내가 핸드폰을 아예 껐다가 킨다 이런 경우만 아마 해제가 돼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로그인 돼 있을 거니까 요거를 그냥 설치를 해서 열어두시면은, 열어둘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로그인을 해두시면은 화면에서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카카오톡으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설치를 조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레이 스토어에 이거는 이제 어플이죠. 어플을 설치해서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두시면 끝나요. 별다르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카카오톡 채널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 관리자 센터 안에서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옆에 보시면은 내 채널 이렇게 8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채팅 관리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저한테도 이런 식으로 국비 지원 수강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네, 신청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엑셀 이미 듣고 계신 분이시네요. 그죠? 그러면 채널이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네. 그 채팅이나 뭔가 오면은 위에 팝업으로 떠요. 팝업을 볼까요? 지금 설치해놓고 로그인까지 해두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말을 걸어볼게요. 여기가 아니라 카카오톡. 이렇게 했을 때 윗부분에 팝업으로 뜨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누르면 그와 연결된 채팅방으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빌라 하자보수님도 설치하셨나요? 전화 걸리나요? 카카오톡 채널이요. 네.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설치하시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 설치하셨어요. 그렇게 문자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요? 카카오톡에서 제가 보낸 거예요. 선생님이 주신 잠깐만요. 거예요? 네, 제가 보낸 거였고 아직 저는 형성님한테만 여기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새 채널 만들기 를 따로 누르는 건 아니죠? 이게 만들었을 거죠? 만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 안 들어왔잖아. 여기 채널 만들기 아니 채널 만들기가 아니라 그냥 그 위에 거 눌러보시면 만드신 채널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번엔 빌라하자 보수님 그럼 설치하신 것 같고 사루비 아까 뭐라고요? 검색용 아이디가? 사루비아 56. 사루비아 56? 그럼 먼저 제가 일단 사루비아 56님이 먼저 궁금해 하셨으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일단 사루비아라고 쳐보면 이미 사루비아, 사루비아몰, 사루비아 비누공방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루비아 56만 찾겠다 하면은 골뱅이 검색용 아이디 사루비아 56이라고 쳐보면 사루비아 56, 즉 사루비아 몰만 딱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네. 들어가서 제가 일반적으로 만약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채팅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왜요? 카피를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뜨냐면요. 위쪽에 마치 문자 메시지 받듯이 위에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눌러서 채팅방으로 가서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자보수님도 바로 찾아볼게요. 그걸 어디서 찾나고요? 그 채팅방에서 만약에 채팅방에서 그 검색은 안에 그냥 치고 나오나요? 네. 그거는 저희 저번 시간에 제가 한일컴퓨터학원 찾아서 말 걸어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만약에 실제 이제 카카오톡 채팅 그 관리자를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 검색창에다가 카카오톡 검색창에 이 채팅에다가 그냥 바로 검색을 해보겠죠. 예를 들어 빌라 하자 보수 궁금한 새로운 게 수업이라고 맞네요. 네, 그 카카오팅도 이제 채널을 추가를 했잖아요. 네. 그럼 채널 추가한 사람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것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볼 수 있어요? 채널 추가한 사람의 목록이요. 예, 그러니까 채널 추가하면 지금 저기 보면 카카오톡 친구 3명이 되어 있는데 채널 누군가 이제 추가를 해서 네. 그 3명이 누구인지가 검색이 안 되고 그쵸. 검색이 되진 않죠. 그게. 그럼 제가 만약에 새로운 거를 만약에 글쓰기에서 또 올렸어요. 카드 뉴스나 이렇게 뭐 올리면 네. 또 이 친구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띠딩띠딩 뜨나요?
보통 카카오톡에서 만약에 친구 추가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메시지를 보낼 때 일단 이미지 아무거나 좀 고르고 이건 포스트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로 올리는 거죠? 그죠? 포스트는 알림이 뜨진 않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 타겟 설정 안 하면 전체 친구들한테 다 메시지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군지까지 딱 따질 필요는 없고요. 또 만약에 1대1 채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신규 만든 방이라 아마 친구가 별로 없을 거고 제가 이거를 그냥 저희 학원 걸로 그냥 열어볼게요. 이렇게 인증해보면 이렇게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들이 쭉 뜨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친구 추가를 한 경우가 아니라 저한테 채팅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친구 그룹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 놨다면 그 그룹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렇게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친구 추가한 사람들이 누구냐, 요거까지는 여기서는 전체 친구 수가 몇 명이다, 요렇게는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친구가 아니지만 132명이고 메시지를 남기는 거는 아까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30원이던 그 금액을 해서 그 자기 홍보 PR로 해서 뿌리는 거고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올리는 거는 그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가 15원. 15원. 15원이고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타겟팅을 한 어떤 친구한테 보내는 거는 20원. 거기 이제 부가세가 붙기는 하죠. 그러면은 아까 이게 채팅으로 막 하셨잖아요. 네, 근데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룹으로 묶이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이 1대1 채팅을 했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이 네.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친구시고 어디 보자.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닌 사람이고, 그죠? 아까 이 사람이었나?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친구 그룹에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룹에 추가를 해놓을 수는 있겠네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 그러니까 채팅을 한 사람이니까. 사람한테만 만약에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도 전송이 메시지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게 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자체가 지금 친구로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친구 채널 추가를 해야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채널 추가를 안 하면 못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게끔 많이 유도를 시킬 거예요. 뭐 친구 추가라면 뭐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 추가를 했을 때 뭐 오프라인상으로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뭐 선물을 조그만 걸 준다든지 뭐 약간의 그런 형식으로 해도 친구를 추가하게끔 많이 시킬 겁니다. 친구 목록을 보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여기는 이제 제가 친구 그룹을 만들어서 보이는 거고요. 친구 보기라는 기능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는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자, 1대1 채팅에서 조금 세팅해 놓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대1 채팅 위에 보시면은 채팅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1대1 채팅을 사용해 ON으로 되어 있고요. 채팅 가능 요일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요일날 채팅 가능한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대는 채팅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채팅 불가능 안내 메시지가 뜨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팅 불가능 메시지가 뜬다고 해서 나한테 채팅 내용이 도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은 저한테 채팅이 와요. 그런데 바로 답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걸어놓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 좀 기업이 큰 경우는요. 1대1 채팅을 오히려 꺼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말을 걸면은 그게 또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주 물어보는 답변들을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고를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요. 이거는 아니고 제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그냥 제 한일 컴퓨터 학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채팅하기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운영시간이나 수강료 안내, 3월 국비지원 과정 안내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밑에 깜빡깜빡 상담원에게 메시지 보내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에다가 이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답변을 해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1대1 채팅은 뜨지 않게끔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목록들만 뜨게끔 해서 사람들이 그 내용만 바로 보게끔 해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보는 게 1대1 채팅 사용을 풀까 말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자, 또 1대1 채팅을 하다 보면요. 채팅에 대한 목록은 채팅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상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긴 또 창에 채팅 목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채팅한 목록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만약 이 애플카인드라는 분하고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요. 이분한테 여기다가 답을 적어서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이 파일을 전송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쿠폰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쿠폰 같은 걸 이분한테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담할 때 비슷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내가 그런 것들은 목록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이즈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것을 좀 참고해 달라는 어떤 내용을 적어서 올리게 되겠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자주 쓰는 답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답변을 선택해서 두면은 답변을 바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세요. 일종의 매크로처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직은 우리가 쿠폰을 안 배웠지만 이 밑에 보시면 쿠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쿠폰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분한테 쿠폰 보내기를 해서 제작되어 있는 쿠폰을 선택해서 보내면 바로 이 채팅하고 있는 사람한테 쿠폰이나 어떤 것들을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카카오톡 채널을 관리하는 건 하나의 채널을 하나의 관리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구매 담당을 하고 다른 분이 이제 CS 담당을 하고 다른 분이 다른 쪽에 이제 제품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담당자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걸 달아주거나 메모를 입력해서 이 사람이 어떠함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 상담자에게 남길 수도 있겠죠. 어떤 기록사항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창도 있습니다. 또 가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 차단이나 신고 또한 가능하세요. 그래서 채팅방은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분들을 친구 그룹에 추가하겠다. 그러면 친구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해서 만약 추가를 해놓으면 이 4명만 딱 그룹에다 추가를 해놓고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손님의 경우는 중요 표시를 해놓고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 이용하는 게 채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자주 쓰는 답변은 이 밑에 보시면 자주 쓰는 답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채팅 설정은 이거 채팅 사용할 거냐 요거 설정한 거였고, 자주 쓰는 답변에다가 답변을 등록해 놓으면 내가 자주 쓸 답변들을 여기다 등록해 놓고 활용할 수가 있다. 채팅방의 라벨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고객, 이 사람은 어떤 고객 해서 라벨을 관리를 해서 고객 관리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스마트 채팅이 저 죄송한데 채팅 네. 설정에서 네. 아까 그 시간이랑 날짜 선택한 다음에 채팅 불가능 안내 메시지 한다는 그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아, 요게 채팅 설정이요? 네. 제가 글을 써. 요거 채팅 불가능 메시지를 적으셨어요? 네. 적고 나서는 밑에 저장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요거는 채팅 안내 메시지인데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일 컴퓨터 학원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더 이상 채팅을 원치 않으시면 나가기를 해주세요. 요렇게가 뜨는 건데, 만약에 친구 추가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걸 때도 뭐라고 안내 메시지를 더 적고 싶으면 이 중간에다가 더 내용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중간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 말이 되는 거예요. 두 줄은 그냥 있고. 중간에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 기왕 더 말하는 김에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카카오톡을 들어오지 않아도요, 카카오톡 채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크롬 창을 열면은 채팅이 여기 막 떠요. 근데 그걸 물론 눌러서 확인하려면 인증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푸시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채팅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컴퓨터에서 바로 크롬 창을 키면은 알 수도 있게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생각보다 덜 쓰게 되는 기능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와, 이런 기능도 있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신청을 했었다가 생각보다 좀 그랬던 게, 제가 이미 핸드폰으로 답변했는데 크롬 창을 열면 이게 채팅이 막 뜨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면 그냥 누르면 채팅이 확인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인증을 거쳐서 채팅을 확인하려니까 이게 좀 번거롭기는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쓰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채팅 설정 부분은 따로 질문은 없으시죠, 이제? 네, 좋습니다. 그럼 스마트 채팅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내가 메시지를 남겨도 되지만 학원 운영 시간이라는 걸 딱 눌렀을 때 그에 대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학원 위치 안내 요거를 넣어놓으면 딱 위치를 지도와 함께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클릭 시에는 메시지가 전송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있긴 한데 학원 위치 안내 이런 걸 더 넣고 싶으면은 여기서 메뉴 추가를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메뉴 추가를 누르면 메뉴명을 입력하게 나오고 여기다가 저는 학원 위치 안내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학원 위치가 궁금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저는 학원의 약도를 잘라서 넣고 응답 메시지를 적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메시지를 입력해 본다면 예를 들어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7분 거리 뭐 대원여고 맞은편 큰 길가 세븐일레븐 건물 4층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대중교통 그래서 320번 2012 227번 버스 중곡동 종점 앞
뭐 거의 앞이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 메시지들을 적을 수 있겠죠? 앞뒤로 하면 6대니까 뭐 6대 가능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의 응답 메시지를 적고 그냥 이대로 둬도 되긴 한데 이미지가 조금 꾸며져 있는 게 좋아요. 없음 하면은 그냥 이렇게 글만 나오는 거고 근데 뭔가 그래도 보이는 게 있어야 눈에 딱 띄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자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도가 딱 저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네이버에 지도를 치면은 네이버의 지도에서 한일 컴퓨터 학원을 쳐서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놓겠죠? 만약 거리 측정하겠다 해서 거리를 잡아가지고 놔도 되고요. 거리 잡아 놓으니까 이게 안 보인다. 지우개 할게요. 여기 이렇게 뭐 보면은 이런 상태를 놓고 캡처를 해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 그 배웠던 어플 중에서 배웠던 프로그램 중에서 요거 기억하자. 포토스케이프. 그때 약도 만든 게 있으면 그걸로 딱 연결하면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위치 안내도 쉽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잠깐 제가 그 약도가 지금 바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제가 넣을게요. 어쨌든 사진은 원래 준비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죠? 자, 메시지 꾸미기의 이미지에 요 밑에 첨부를 눌러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첨부가 돼요. 만약 그냥 이대로 했으면 이대로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이제 약도를 제작하는 걸 저번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연결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혹시 내가 다른 곳으로 또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메시지 버튼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포스트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쿠폰을 받아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링크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런 게 없다면 없음을 고르겠죠. 그러고 메뉴 저장하기를 하면은 응답 메시지가 저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저장이 됐을 때 옆에처럼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하고 그러고 저장하기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3월 국비 지원 과정 안내라고 제가 적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다른 거랑은 달리 시계가 빨갛게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채팅방의 메뉴를 만들 때 지금처럼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월 같은 경우는 3월이 끝나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옆에서 기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노출일지, 시작일시랑 종료일시를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 기간에만 얘가 나타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얘는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 안내 같은 걸 만드실 때는 이런 식으로 기간을 걸어놓고 만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하나라기보다도 한 두세 개? 그 정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제작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채팅방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예, 가능하죠. 검색창에다 본인이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 거라고 해도 본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챗봇을 좀 볼게요. 이 챗봇이라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양한 형태랑 말풍선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챗봇을 제작하는 거지만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때 챗봇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처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일종의 매크로 같은 것이 챗봇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래밍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챗봇은 연결 안 할 거예요. 여기 실제 연결을 굳이 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메시지 중에서는요, 그냥 일반 메시지 말고 지금은 웰컴 메시지 먼저 볼게요. 이 웰컴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고객이 친구 추가를 했을 때 뜨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어떤 그림과 함께 이렇게 학원 위치랑 전화 상담 구문 문구가 뜨게끔 했는데요. 이건 좀 노멀하게 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다가 이런 걸 넣어놔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쿠폰을 넣는 거예요. 뭐 오프라인 매장이다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바로 그 사람이 친구 추가를 하면 보여질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넣어 놓게 된다면 조금 더 아무래도 눈에 띄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쿠폰들이 좀 보이나요? 이런 무료 쿠폰을 쏜다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할인 쿠폰 증정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쿠폰을 제작을 해서 웰컴 메시지 상단에다가 띄우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안에 이제 구매를 하면은 얼마를 뭐 쿠폰을 주겠다, 이런 식의 쿠폰들은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이다 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되어진 화면을 보여주면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쿠폰을, 뭐 어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드리겠다라든지 무엇인가를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든지 어떤 쿠폰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마 바로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쿠폰은 그러면 스토어팜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카페24에 적용을 시키려면은 쿠폰 번호를 적어 주시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만들 때 요런 거 이제 만들어서 웰컴 메시지에 넣을 때 쿠폰 번호에다 땡땡땡땡땡 적어 놓으면은 그 번호를 적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로 아마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쿠폰 등록하는 게 따로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는 쿠폰을 우리가 발급을 해주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배송 정보란에다가 적으면은 뭐 쿠폰 발급을 해준다든지 아마 그렇게 써야 될 거고, 카페24라든지 이런 데는 쿠폰을 발행을 해줄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규 회원 쿠폰을 어떻게 내가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쿠폰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해서 딱 일단 친구 추가를 누르는 시점에 그러면 땡땡땡몰 회원 가입 시에 뭐 어떠한 쿠폰 적립금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친구 추가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서비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어떤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눈길을 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사지 업계다 그러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면은 몇 프로 할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쿠폰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노멀하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다가 이런 일반적인 사진을 넣는다기보다도 저희 학원에서 하는 서비스가 쫙 그냥 보이게끔 포토샵으로 제작해서 넣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웰컴 메시지를 제작해 보시는데요. 특별히 연결할 게 없으신 분은 그냥 여기다가 일반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에다가는 간단한 글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조금 더 예쁘게 꾸미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지 꾸미기의 이미지를 내가 제작해서 넣거나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웰컴 메시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추천하는 건 이런 거예요. 친구 추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 혜택이 바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친구 추가를 일부러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친구 추가돼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벤트 메시지 같은 걸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뭐 500원, 뭐 1000원 할인 쿠폰, 아니면은 어떤 뭐
발 마사지 추가 할인 쿠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폰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제 만약 오프라인에서 이제 왔어요. 매장에 왔어요. 매장에 왔을 때 그 친구 추가 메시지를 보여주면은 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웰컴 메시지를 가지고 홍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웰컴 메시지 제작해 보신 후에는 이따가 이 메시지 작성하고 포스트가 아니라 쿠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내가 아직 마땅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그냥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보시고요. 여기 내용에다가 아무 글이나 조금 더 적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고 이제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뜨는지 그것만 조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장 사이즈는 800에 400이니까 그렇게 제작해서 나중에 만드시면 돼요. 이번에는 메시지 작성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메시지 작성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기본 텍스트형과 와이드 이미지형, 와이드 리스트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기본 텍스트형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미지나 동영상, 버튼 첨부가 가능한 그런 기본형 메시지를 바로 기본 텍스트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와이드 이미지형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좀 더 강조해서 띄울 수가 있는 형식이고, 와이드 리스트형 같은 경우는 전달할 내용들이 많을 때 와이드 리스트형이 적당하시리라고 보여져요. 자, 얘네들은 발송 수에 따라 캐시가 차감되는 유료 서비스로 메시지 작성 후에 발송 설정 시에 확인되는 총 발송 수로 발송 등록 시점에 캐시가 차감이 되고 메시지 발송 완료 후에 실제 발송 수와 차액을 환불하는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이거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월렛을 생성하시고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 메시지는 한 건당 15원, 그리고 타겟 메시지는 한 건당 20원 이렇게가 들어가요. 물론 두 개 다 VAT 별도니까는 만약에 내가 VAT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가 들어가면은 뭐 거기 10%가 더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제가 카카오톡을 잠깐 들어갔고 여기에서 다른 데서 보내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카카오 스타일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미지형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2일날 보내고 4일날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6일날 보내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죠. 롭스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미지형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어떤가요? 여기는 전달할 게 아마 많은가 봐요. 요거는 이제 컨텐츠를 여러 개를 전달할 때 유용한 바로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와이드 리스트형.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 이걸 눌러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가 보이게 해놨어요. 포스트에 카드가 보이면서 만약에 이거 쿠폰 확인하기를 누르면 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발급창으로 넘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다른 데서 보내고 있는 거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지형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바로 띄워줄 때 이용하는 게 이미지형. 요 아통령이라는 데는요, 그냥 일반 메시지형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저게 친구가 추가가 돼서 선생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안 된 거? 친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추가를 하게끔 만드시는 게 일단은 관건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소식을 받으려면 친구 추가를 하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NK몰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가서 친구 추가를 한 이유가 친구 추가했을 때 약간의 샘플을 더 보내주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카카오 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물건 살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 추가를 한 것을 확인해서 여기서 이제 선물을 조금 더 보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갔었던 데가 여기예요. 이런 던킨 같은 데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샀을 때 친구 추가하면은 기본 산 거와 플러스 더 뭐 사은품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열쇠고리를 준다든지 주문에 이분이 추가가 됐다는 거가 입력이 돼야 그 배송하시는 분은 거의 넣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그거를 친구 추가를 뭐 아예 카카오톡 그 쇼핑이 있을 때는 거기서 친구 추가를 바로 해서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친구 추가 버튼 누르게끔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쿠폰을 다운로드를 받게 한다든지 그 쿠폰 같은 경우는 다운받으면 그 다운받은 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도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거는 이제 메시지를 작성하실 때 내가 어떤 걸로 메시지를 보낼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 전달할 게 그리 많진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와이드 이미지형이 만약에 쓰이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몰에서 행사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상품들이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 와이드 리스트형을 고르겠죠? 자, 와이드 이미지형으로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메시지를 작성하고 여기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광고라고 붙고 아마 처음 들어갈 때는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서 인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광고 누르면 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광고라고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요거예요. 그래서 광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는 특가나 할인 상품 안내나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면 그런 거는 이제 광고 메시지를 체크를 해서 광고라는 걸 표시해 주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메시지 꾸미기 부분에서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는 JPG나 PNG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동영상의 경우도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할 파일 한 개를 제가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파일을 넣는다고 친다면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지겠죠? 그 다음 첨부할 링크에서 포스트 첨부할지 쿠폰 첨부할지 링크 첨부할지를 고르게 될 텐데 포스트를 첨부하겠다면 불러오기를 해서 여기 있는 포스트 목록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처럼 이런 그림을 아무 그림이나 넣는 건 아니고 약간의 홍보 구문을 넣을 것 같아요. 800에 600이면은 저번에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우리 미리 캠퍼스 같은 거를 활용해도 좋죠. 그죠? 저번에 했었으니까 아마 금방 만드니까 제가 이걸로 제작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800에 600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설정은 800에 600으로 맞출 거고요. 내가 만약 포토샵을 모른다면 또는 포토샵을 작업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 템플릿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원래 있는 요 내용들은 나중에 수정은 하겠지만 지금 제가 상황인즉 그냥 바로 JPG로 다운을 좀 받을게요. 수정하는 건 예전에 다 배웠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일단 바탕화면에 찾기 쉽게 옮겨 놓고 그러고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업로드할 파일을 어쨌든 미리 캠퍼스로 멋있게 작성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광고로 들어갈 테고 첨부할 링크는 얘랑 관련된 거를 우리가 여기 포스트에 작성을 해놓은 게 있다면 포스트 불러오기로 선택해서 부르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 내가 쿠폰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쿠폰 첨부를 해가지고 불러와서 넣으면 될 테고 만약에 아니면은 여기를 눌렀을 때 다른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할 거면 링크로 연결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요 근래 근처라면 뭐 발렌타인데이 아니죠 화이트데이 기획전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제작해서 링크로 그 기획전 페이지로 넘기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은 뭐 포스트로 연결한다고 쳐요. 그리고 요것만 보낼 수도 있지만 내용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가 붙어져 있는 이미지는 안 나오네요. 포스트 첨부는 했는데 포스트는 얘를 눌렀을 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메시지 버튼을 또 넣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 포스트가 요게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음, 만약에 타겟을 설정 안 하면 제가 친구 추가되어 있는 132명한테 모두 다 이 광고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보낼 거다 발송 시작 일시 날짜 정해서 보내면 132명한테 보내는 데는 2,780원 해가지고 예,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132명한테 보내는 거니까. 만약 친구 그룹을 타겟팅해서 나는 마케팅 13이라고 적은 이 사람들한테만 보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선택을 해서 이 그룹한테만 보내는 것 또한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마케팅 13한테만 보내지니까 그룹이 훨씬 적게 이제 내가 딱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보낼 수가 있죠. 자, 요런 경우는 타겟으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20원씩 해서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66원 드네요. 만약 세 사람한테만 보낸다면.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타겟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정할 친구들이 만약에 그룹을 다 보낼 건데 인구 통계 정보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 친구 추가한 사람들 중에 여성한테만 보낼 거야. 또는 연령은 나는 26에서 30세 사이 여성한테만 보낼 거야. 이렇게 잡으면은 그 사람들한테만 딱 타겟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 타겟팅을 해가지고도 보낼 수가 있고요. 이게 보내지는 거는 등록을 하면은 이 시간대에 이제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로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다만 한국 사용자는요 20시서부터 8시까지는 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21시에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8시 이후에 메시지가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낸 건 이 메시지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보냈었는지 그런 게 보이죠. 와이드 이미지형으로 이런 식으로 보낸 것들, 예, 그때 이제 들었던 돈은 아마 154원 이렇게 들었던 것 같네요. 예전에 이제 쿠폰 보냈던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누르면 당첨 확인을 확인할 수가 있게 그런 쿠폰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많이 발송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메시지 이용권을 줘요. 그 이용권을 받으면 무료 발송 수도 나중에는 있겠죠. 자, 요런 게 메시지예요. 자, 메시지는 그래서 기본 텍스트, 와이드 이미지, 와이드 리스트형이 있는데 와이드 리스트형은요. 리스트 항목 1번, 2번, 3번 그리고 더 추가하려면 4번까지도 추가해서 여러 개의 어떤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가 있는 게 와이드 리스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메시지 요거는 저희가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스마트 메시지는 발송 대상이 3만 명 이상일 경우에 발송이 가능한데 현재는 3만 명까지 안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큰 기업의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3만 명 이상이 아직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포스트를 조금, 포스트는 저번에 봤고 쿠폰을 조금 볼게요. 자, 이 쿠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모 페이지랑 당첨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쿠폰을 만들게 되면은 그 쿠폰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죠. 그 쿠폰은 우리가 당첨 비율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 쿠폰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쿠폰의 어떤 당첨 퍼센티지를 내가 잡아서 그만큼 이제 당첨을 시켜주는 그런 쿠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저도 이제 미리 캠퍼스로 그냥 가볍게 쿠폰을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요거 할 때쯤에 포토샵으로 만들긴 하는데 지금 저희는 포토샵보다 미리 캠퍼스가 좀 더 편하시죠?
아까 사이즈가 얘가 몇을 만들라고 했냐면 720에 720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미리 캔버스에서 시작하기 해서 사이즈를 720에 720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적용하기 하고 그 다음 내가 만들 쿠폰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 텍스트를 적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뭐 무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면 쿠폰 하나 됐죠, 뭐, 그쵸? 다운로드. 아니야, 하나 더 만들고 하자. 자, 요거 제가 복사를 할 거예요. 페이지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거는 당첨.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서 쿠폰을 만들었다. 예, 그러면은 다 된 거잖아요. 제작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압축을 좀 풀게요. 바탕화면에다 풀어놓자. 자, 어쨌든 뭐 포토샵으로 만들던 그 도구는 다양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쿠폰을 만든 걸 뭐 공유할 건지 노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고 이미지는 응모 페이지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만든 게 있었을 건데 아까 바탕화면에다 옮긴 것 같은데 없네요. 참 이럴 수가. 일단 쿠폰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 놨으니까 좀 보이겠죠 이제. 가서 보죠. 여기서 증정 쿠폰, 그 다음에 여기 당첨 쿠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제목에다가 상세 내용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응모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는 14일까지로 할게요. 만료일 14일까지. 그리고 쿠폰 번호 뭐 자동으로 해도 되는데 아예 직접 올려서 쿠폰 번호를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 응모시 당첨 확률, 요것도 선착순 응모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입력해서 숫자 몇 개까지 당첨이 되게 할 거다, 몇 %까지 당첨하게 할 거다,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용 장소를 온라인으로 한다면은 쿠폰 번호를 적어 놓을 URL을 선택해서 입력하게 하는 거고, 매장으로 한다면 매장에서 바로 직원 확인을 눌러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향수병이라든지 가끔 보면은 샘플 향수 같은 거 제공해 줄 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직원이 이제 직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상품을 바로 증정해 주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런 거를 여기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완료를 한다면 뭘 빼먹었대요? 개수를 빼먹었구나. 뭐 3개 발행하겠다.
그래서 작성 완료하면 이게 이제 쿠폰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와이드 이미지형에 넣을 거면 여기다가 메시지를 내가 이미지를 예쁘게 꾸며주고 쿠폰을 첨부해서 아까 전에 만든 쿠폰을 연결하는 거죠. 내용 적으실 거면 적고 없으시면은 그냥 여기 쿠폰만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고 공유를 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음.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는 친구 그룹을 마케팅 13에다가 잡아서 만약에 발송일 시 그냥 42분에 발송한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등록을 하면은 쿠폰이 발송이 되겠죠? 아까 세 분 제가 친구 추가해주신 세 분을 체크를 했었어요. 혹시 메시지 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따가. 예, 저는 66원을 들여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금액은 원래에서 채워넣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혹시 받으신 분은 아마 제가 100% 당첨을 시켰기 때문에 당첨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당첨이 안 되면은 당첨이 안 됐다고 떠요. 자, 혹시 당첨되신 분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메시지 왔나요? 전안 뜬 거죠? 전안 되는 거죠? 저 세 분 불렀어요. 친구 추가되어 있는 세 분한테만 메시지가 갔을 거예요. 저 축하한다고 왔는데요. 축하한데요? 아, 네. 축하드려요. 네. 뭐 선착순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 분만 잡혀요. 자, 쿠폰 받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채팅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직원 확인 처리를 하게 되면 쿠폰이 이제 사용 완료가 되는 거죠. 여기도 당첨이 되셨어요. 본인이 사용 완료하셨네. 네, 또 당첨되신 분인가요? 되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두 분 당첨되네요. 이상하다. 세 분한테 보냈는데. 그걸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 있었어요? 그러네요. 직원한 이미지지요? 이미지. 됐고 축하드려요. 아까 친구 추가해달라고 했을 때 추가해주신 분들만 일단은 제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일단 누군 당첨되고 누군 당첨 안 되면 속상할까봐 그냥 100% 당첨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만 받으셨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쿠폰을 발행을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은근히 맛있어요. 받으신 분, 먹는 거예요. 젤리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고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블로그에다 후기 남겨놓은 거 보셔도 돼요. 되게 재밌는 젤리라서 하리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쿠폰 확인해 보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죠? 이 쿠폰 목록으로 가보면 지금 잔여 수가 없어요. 세 분한테 3개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응모 완료가 사용 완료가 다 됐다. 이렇게 저한테 뜨게 되는 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발급은 했었는데 잔여가 10개가 다 남아있는 게 이때는 이제 사람들한테 발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쿠폰만 만들어져 있고 실제 그 기간이 다 지나가서 응모기간 만료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명한테 발급이 됐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쿠폰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지금 쿠폰 번호를 제가 다운을 받아서
지금 쿠폰 번호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쿠폰 번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체크를 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쿠폰 당첨자 조회를 해보면 예, 누구누구한테 당첨자가 조회가 됐는지 이런 거를 전화번호를 적어서 당첨 일시나 사용 여부, 사용 일시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조회까지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서비스이긴 해서 만약에 잘 연결해서 내 사업에 쓴다면 유용하게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통계로 나오기도 해요. 집계 일시에서. 자, 그럼 쿠폰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홍보 부분을 들어가 볼게요. 홍보하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채널이 훌륭하긴 훌륭해요.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내가 제작을 했을 때 훌륭하게 제작했더라도 누군가가 실제로는 유입이 들어와야지 내가 홍보 효과를 얻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널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홈 URL과 채팅 URL을 복사해서 홍보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홈 URL은 채널 홈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되는 거고 채팅 URL은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1대1 상담하기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려면 채팅 URL을 복사를 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친구 추가하기 라고 해가지고 띄울 거면 요 홈 URL을 복사하시면 아까 여기 요 메인 창 있잖아요. 보여드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한일 들어와서 딱 보여지는 이 창 있잖아요. 요 메인 창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게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기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홍보를 시킬지는 여기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QR코드를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QR코드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QR을 찍어가지고 내 서비스로 바로 찾아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추가를 하면은 어떤 쿠폰을 준다고 해놓고 그 QR코드를 다운받아서 또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어떤 홍보 인쇄물을 그 택배 박스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어떤 그 쿠폰 메시지가 뜨게끔 해서 그 쿠폰을 입력했을 때 어떤 뭐 적립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마 가능하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상으로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 QR코드를 다운받으셔서 본인의 명함의 한 귀퉁이에다 박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주문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알 때 해당이 되는데요. 내 홈페이지에다가 채널 추가 버튼, 채팅하기 버튼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에 삽입을 해놨을 때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코드가 바로 여기 채널 추가, 채팅하기 버튼 추가 요 메뉴가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돈이 조금 있다면 광고로 친구 늘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카카오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카카오톡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에 광고가 먼저 나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들어가 보았을 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로라에서 어떤 뭐 네일 광고 이런 게 올려져 있죠. 자, 요런 광고는 카카오 모먼트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로 친구 늘리기 광고 시작을 한 경우는 저렇게 뜨게 되고 물론 눌렀을 때 얼마 나가는 그런 광고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도구 간편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홍보도구랑 오프라인 홍보도구가 있어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배너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문장형 배너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카톡에서 한일컴퓨터학원 채널 추가하세요 라는 거를 제가 이미지를 저장해서 PNG 파일을 다운을 받아 놓고 여기 있는 홈 URL을 복사를 해서 일단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만약에 내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적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건 좀 기간이 지난 거긴 하지만 내가 어떤 포스팅을 적은 게 있고 이 포스팅에다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게끔 이런 질문창을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다 사진을 넣고 아까 그거 있죠? 만든 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놨었으니까 이런 걸 넣어놓고 얘를 눌렀을 때 링크가 걸리게 해서 아까 그 URL을 집어넣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을 때 내용을 보고 이거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은 본인의 카카오 채널이 바로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에 대한 내용들 소개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요거를 사람들이 눌렀을 때 만약에 상담이 들어오게끔 하겠다. 내가 채팅방이 열리게끔 하겠다 할 때는 지금 이쪽에 이걸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보시면 채팅 URL 있죠. 요걸 복사해서 넣게 되면은 1대1 채팅방이 아예 딱 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서비스에 대해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게 상담 창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다만 이건 이제 친구 추가하기 버튼이니까 채널 추가하기 버튼이 아니라 내가 이제 조금 더 예쁘게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두시면은 그 버튼을 딱 눌러서 상담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커스텀형 배너라고 해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는 채널을 추가했을 때 혜택을 적어주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예를 들어서 1,000원 할인 쿠폰 제공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추가 안 할 게 없죠? 하시겠죠? 대신 내 상품이 1,000원짜리 이런 거 파는 사람이 아니라 좀 비싼 걸 파는 경우는 이렇게 할인 추가하는 버튼을 만드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해서 놓으면은 추가하겠죠. 1,000원 받으려고. 아니면은 내 제품이 좀 저렴한 제품이다. 그럼 예를 들어 한 500원만 할인하겠다. 요렇게 해도 일단 체크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친구 추가를 바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당장 딱 발견이 됐을 때 친구 추가를 하게끔 하는 건데 만약 할인 쿠폰 제공까지는 어렵다. 그러면은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시면 사람들이 눌러서 친구 추가를 해놓고 그러면 내가 친구들을 대상으로 언제마다 이제 어떤 레터 같은 걸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검색 안내 카드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도 여기다 홈 URL을 복사해서 넣어둔다면은 추가하는 방법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아까 카카오톡 채널 폼이 뜨니까 바로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넣을 수가 있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내가 매장을 홍보하겠다. 그럴 때는 이 포스터를 출력을 해요. 이거는 이제 A4 용지 사이즈로 출력이 되는 포스터인데 그 포스터를 이제 소개하는 어떤 내용을 적어서 요거를 이제 추가하면은 어떤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걸 넣어놓고 추가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미니 포스터 같은 경우는 A6 규격으로 나와요. A6가 뭐냐면 A4 용지를 반을 접은 게 A5고 그 용지를 또 반을 접은 게 A6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 규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미니 포스터. 그 다음 스티커 라벨지를 출력을 해서 얘가 라벨지를 출력을 해서 그 라벨지에 맞게 사이즈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정말 얼마 전에 우리 모두 홈페이지에서 카페를 만들어 보셨듯이 카페를 처음에 개업을 하면은 보통은 어떤 상품 같은 걸 만들잖아요. 물티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카페니까는 수제 쿠키를 구워줄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 라벨지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 뜯는 부분에다 붙여 놓는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할 테고 X배너를 만들어서 긴 배너를 내 간판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광고업체에 이건 맡겨야 되긴 해요. 출력을 해서 X배너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카카오 채널하고 좀 관련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널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으신 경우 이런 걸 만들어 두시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겠다. 그때는 이제 제작 가이드나 이미지 소스를 받아서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을 통계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유입돼서 들어왔고 얼마나 상담이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를 본 통계라든지 메시지를 본 통계 또는 1대1 채팅을 한 경우 저는 한 200개 정도 채팅방이 있었던 것 같네요. 스마트 채팅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한 것들도 이렇게 어떤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했는지 이런 조회 통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는 일부러 제가 저희 그냥 한이컴퓨터 학원 그 채팅방을 지금 가볍게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클릭수가 통계로 나와요. 친구 추가가 얼마나 됐는지, 그 추가된 경로는 무엇을 거쳐서 친구가 추가가 됐는지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나오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채널 이름을 바꿀 수는 있는데 채널 이름은 한 번만 바꿀 수 있어요. 친구 수가 100명 이하일 때 한 해만 이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00명이 넘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변경을 못해요. 제 거는. 그리고 알림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료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 비즈니스 채널로 바꿨다. 그때는 이제 알림톡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름 불가능하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검색용 아이디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홈 URL, 채팅 URL, 프로필 배경 사진이나 액션 버튼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리자에 가보면요. 관리자 초대가 가능한데요. 관리자는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 한 채널을 49개까지, 그러니까 50명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최대 관리자 수가 50명이기 때문에 나 혼자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자로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상담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담당자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채널로 만드시게 되면은 사업자인 경우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채널 배지가 딱 생겨요. 그래서 이 채널이 되게 정보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배지가 되기도 하지만 검색에 상위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가끔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올리잖아요. 그 올릴 때 다른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주면 제가 되게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질문을 줘요. 되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검색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이 없네요. 예,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상위 노출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비즈니스 채널은 그보다도 조금 더 검색 우선순위가 부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검색 상위 노출을 조금 더 노릴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노출 기회랑 비즈 메시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혹시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얼마 서류도 안 들어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냥 대표자 신분증 요 정도만 있으셔도 웬만해서는 등록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거 한번 갖춰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렛 정보. 금액은 여기다 충전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셔서 메시지 보내는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히스토리는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메시지를 등록했다든지 쿠폰을 저장했다든지 이런 히스토리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채널에 공지가 보여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밑에 보시면은 챗봇으로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챗봇이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실제 유저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이용 가이드가 114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다 익히기는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동영상을 제가 이거를 제공해 드린 것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후에 과정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실 때는 그때는 이거 가이드 하나를 받아서 출력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PC에 있는 아까 제가 설치하라고 했었던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전화기 관리가 있어서 카카오톡을 일일이 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홈 정보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포스트를 쓰시는 거는 가능한데요. 포스터 쓰는 거에서는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 거, 사진 올리는 거, 그리고 링크 거는 거, 그런 것만 있지 카드뷰 만드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채팅 같은 경우는 채팅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분한테 내가 채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제가 찍어 놓았던 어떤 사진을 옮긴다던가 메모를 입력해 둔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상담 완료나 차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PC 버전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자주 쓰는 답변을 입력하는 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첨부를 하시고 메시지 내용과 버튼, 부가 설정을 설정한 후에 다음을 눌러서 메시지 보내는 거 발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계 부분에서는 이 채널에 대한 통계 정보를 여기에서도 바로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어떤 관리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게 돼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석삼자를 눌러보면은 채널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고 새 채널을 만들 수도 있죠. 채널은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채널을 삭제도 가능한데 삭제는 보통 일주일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요 강의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질문도 받게 됐다 했죠. 여기에 이렇게 띄우는 메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여기 정보란에 보시면 키워드로 바로 대화하기는 어떻게 넣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넣은 거예요? 우리 메시지 아까 자동 입력 메시지들 넣은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여기 이어져서 이렇게 눌렀을 때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져서 보인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줄여서 키알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는 그냥 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무조건 찾아와서 문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이에요. 이거를 이제 자꾸 홍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홍보하시냐? 유튜브 채널에서도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아까 전에 제가 게시글 적을 때 링크 연결했죠? 특히 아마 그게 제일 많을 것 같긴 해요. 블로그에 링크를 연결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주 들어올 수 있게 내 웹사이트에다 넣는다든지.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넣게 되면은 외부 링크는 차단이 되기 때문에 링크는 들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에 넣으실 때는 그림으로 어떻게 친구 추가하는 거 아까 거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활용해서 친구 추가를 했을 때 뭐 어떤 서비스들을 더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게 한다면 그러면은 이 카카오톡 채널을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 질문사항을 일단 받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카카오톡 채널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생기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생기시면 또 질문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